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이번에는 푸푸 바느질 시습 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원단에 예쁜 무늬가 인쇄가 되어 있어요. 직선, 곡선 이 무늬들을 따라서 기본적인 바느질 방법, 홈질, 박음질, 반박음질, 감찜질 등 아주 기본적이고 정말 많이 쓰이는 바느질 방법을 연습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랑 같이 해보시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지금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원단이 들어있는데요. 원단 위에 무늬가 다 찍혀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런 선들은 안내선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하나씩 바느질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되고, 상품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죠. 설명서에 각 모양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 예시를 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원하시는 위치를 맞춰서 바느질을 해주셔도 돼요. 자,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바늘은 이렇게 바늘통에 바늘 2개가 들어있죠. 사이즈가 조금 다른 바늘이기 때문에 더 편하신 바늘을 사용을 하시면 되세요. 실은 바늘에 실을 바늘기에 이렇게 넣어서 끼시고요. 그리고 너무 길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끝을 이렇게 같이 잡고 매듭을 지어 주시면 되는데, 자, 매듭 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검지손가락 위에 실을 올려 놓으시고 바늘을 그 위에 올려 놓아요. 바늘이 지금 올려진 위치에 매듭이 지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하고 바늘을 엄지와 검지 이렇게 살짝 잡으세요. 이렇게 세게 힘줘서 잡으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살짝 잡으셔서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실을 이렇게 바늘에 2~3번 돌려주신 다음에 여기 지금 꼬임이 이렇게 있죠. 실을 잡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엄지와 검지 사이로 이 꼬임을 잡아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바늘을 빼줄 건데, 바늘을 뺄 때 엄지와 검지가 움직이면 매듭이 안 지어져요. 이걸 그대로 잡고 바늘을 살짝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끝까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실을 매듭질 위치에 바늘을 이렇게 올려 놓아요. 그런 다음에 엄지와 검지로 얘를 딱 잡아주세요. 실을 2~3번 이렇게 돌려서 돌린 상태 그대로 아래로 내리시면 엄지와 검지로 실을 이렇게 딱 잡아줄 수 있어요. 이 엄지와 검지를 떨어뜨리면 매듭이 안 지어져요. 그래서 얘를 잡고 매듭을 다 지을 때까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늘을 당겨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끝까지 가면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매듭을 지으신 다음에 매듭 뒤에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시면 이렇게 실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홈질부터 해볼까요? 자, 원단의 무늬 중에서 바느질할 위치를 먼저 잡으세요. 저는 지금 여기 가운데서부터 여기 끝까지 홈질을 할 건데요. 이렇게 실을 준비를 하셨죠. 그런 다음에 가운데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 위치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가 시작점이 돼요. 자, 이렇게 바늘을 빼주시고, 그런 다음에 나와 있는 실에서 한 땀만큼 간격을 띄우고 바늘을 앞에서 뒤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실을 빼시고 다시 뒤에서 앞으로 한 땀 간격만큼 띄워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이 나와 있는 실에서 진행 방향으로,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진행 방향으로 한 땀 간격을 띄워서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고요. 자, 실을 당겨주시고 다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돼요. 원단이 지금 한 겹이라서 얇기 때문에 넣고 빼는 걸 한꺼번에 해주실 수도 있어요. 자, 바늘 한 땀 간격만큼 띄어서 앞에서 뒤로 넣으셨죠? 그런 다음에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같이 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빼줄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렇게 돼요. 지금 이 바늘땀의 간격은 저는 한 3-4mm 정도 간격으로 바느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땀의 간격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바느질을 할 때 땀의 간격을 하나를 딱 정했으면 계속 그 간격을 가능하면 똑같이 유지해서 바느질 하시면 훨씬 예쁘게 바느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홈질 앞에 모양 이렇게 나왔는데요. 뒤쪽에서 한번 볼까요? 뒤쪽 모양 똑같죠. 앞이랑 앞과 뒤가 바느질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뒷면도 예쁘게 바느질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에 이런 홈질을 많이 사용을 해요. 자, 지금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끝까지 바느질을 해 볼게요. 홈질을 하실 때 실을 이렇게 세게 당기시면 이런 식으로 주름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단에 바느질을 할 때 주름을 잡고 싶으시면 홈질을 한 다음에 실을 당겨주면 주름을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주름을 잡을 게 아니기 때문에 실을 이렇게 살짝 원단을 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홈질이 다 됐어요. 자, 마지막 뒷면 매듭을 지어 볼까요? 매듭은 바늘로 이 실을 이렇게 한번 통과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꼬임이 여기 하나 생겼죠. 여기 있던 꼬임을 이렇게 살살살 당기시면 원단으로 딱 붙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손으로 딱 잡아주고 실을 당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여기 매듭이 지어졌죠. 보이세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바늘을 실에 한번 이렇게 걸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걸어 준 다음에 바늘하고 실을 이렇게 살살살 당겨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꼬임이 여기 내가 매듭을 지을 자리로 놓아준 다음에 실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매듭을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잘라 주시면 되죠. 자, 지금 제가 홈질하는 방법, 매듭 짓는 방법 알려드렸죠. 조금 더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세모 부분 홈질을 한 번 더 해볼까요? 삼각형 이쪽 면을 홈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홈질은 진행 방향으로만 바느질을 해주기 때문에 한 땀씩 여러 땀을 한꺼번에 바느질 해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한꺼번에 여러 땀을 바느질 해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바느질을 할 수 있죠. 다른 부분에다 더 홈질 바느질 연습을 해보셔도 좋아요. 자, 이번에는 박음질을 한번 해볼까요? 박음질은 홈질하고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바느질 방법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까지 박음질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느질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하시든지 상관은 없어요. 편하실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느질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서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느질을 하는 편인데요.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이쪽 원단을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아서 바느질 할 부분을 가까이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서부터 바느질을 할 거기 때문에 원단을 여기 끝에서부터 부채 접듯이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으실 수 있으면 이렇게 잡아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 이게 힘들다 그러면 그냥 놓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죠. 항상 바느질할 위치를 가까이 잡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박음질을 해보도록 할까요? 바느질 준비를 하신 다음에
박음질 하실 때는 내가 여기에서부터 바느질 할 거다 그러면 그 위치보다 살짝 앞으로 한 땀 정도 앞에서 바늘을 빼주셔도 되고요. 여기 끝에서 바늘을 넣었다 그러면 한 땀을 홈질처럼 하시고 하셔도 돼요. 박음질 시작 위치로 바늘을 빼주시고 지금 나와 있는 실에서 한 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한 땀. 아까 홈질하고는 틀리죠. 홈질은 계속 앞으로만 갔지만 박음질은 뒤로 들어가서 다시 앞으로 나오는 바느질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실에서 전에 바느질해 놓았던 바늘 땀 끝부분으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앞으로 한 땀 간격만큼 띄우고 바늘을 다시 빼주시면 돼요. 다시 바로 앞담의 끝으로 들어가서 한 땀 간격만큼 띄워서 바늘을 앞으로 이렇게. 박음질도 마찬가지로 넣고 빼는 거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겠죠. 앞담에 뒤로 들어가서 한 땀 띄우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바느질 할 수 있어요. 자, 앞에 모양 이렇게 나오는데요. 뒷모양을 한번 볼까요? 뒤쪽 모양은 자, 이렇게 실이 살짝씩 겹쳐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세요. 끝부분까지 박음질 마저 해줄게요. 자, 박음질 조금 더 해볼까요? 삼각형 요 아랫부분을 박음질로 해볼게요. 바늘을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빼시고요. 뒤로 한 땀 들어가서 앞으로. 자, 이렇게 박음질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반박음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음질은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바느질을 할 건데요. 반박음질은 박음질하고 똑같은데 뒤로 돌아가는 게 반만 돌아가는 거예요. 바늘을 앞에서 뒤로 빼시고요. 뒤쪽으로 돌아가는 바느질 방법은 똑같은데 여기 한 땀은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땀부터 요 바느질 요 간격이 있죠. 이 한 땀에 반만 돌아가는 거예요. 박음질은 이전 땀에 바로 뒤로 들어갔다면 반박음질은 반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자, 다시 바늘을 뒤로 들어가는데 뒷땀에 반 위치로만 바늘이 들어가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반만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다시 반만 들어가서 앞으로. 자, 뒤쪽에서 매듭을 마찬가지로 지어주시면 되고요. 자, 반박음질도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삼각형의 한 면을 반박음질로 바느질 해보도록 할게요.
아웃라인 스티치를 한번 해볼까요? 아웃라인 스티치는 요 선을 따라서 바느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위치로 바늘을 빼주세요. 실을 아래쪽으로 두시고요. 한 땀 간격만큼 바늘을 넣어서 3분의 1 지점에 바늘을 다시 되돌아가게 빼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을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이 바늘땀의 가운데 가게 되죠. 다시 한 땀 앞으로 가서 3분의 1 정도 위치로 바늘을 빼주세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죠. 자, 한 땀 앞으로 가서 다시 3분의 1 정도 돌아와서 바늘을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웃라인 스티치로 바느질이 됐어요. 매듭을 지어볼까요? 자, 홈질, 반박음질, 박음질, 아웃라인 스티치로 바느질을 해준 거예요. 모양이 살짝씩 틀리죠? 바느질 모양 나오는 걸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아랫부분 아웃라인 스티치로 연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직선을 바느질을 다 하고 있는데요. 곡선을 바느질 하실 때는 직선 바느질보다는 바늘땀의 간격을 작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훨씬 더 예쁘게 바느질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직선으로 먼저 연습을 하시고 곡선도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좋아요. 아주 기본이 되는 바느질, 홈질, 박음질, 반박음질, 아웃라인 스티치를 해봤어요. 이 4가지 바느질 방법만 익히셔도 웬만한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단추를 달아보고 하나의 원단에 다른 원단이 덧대어져서 바느질하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단추를 달아볼 건데요. 단추는 저희가 이렇게 4구멍 단추, 2구멍 단추를 넣어 드렸는데요. 4구멍이든 2구멍이든 바느질하는 방법은 같아요. 그래서 4구멍 단추를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단추를 달 위치에 단추를 놓으시고요. 원단과 단추를 같이 잡고 지금 매듭 지은 실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단추 구멍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뺀 다음에 4구멍 단추 같은 경우에는 단추에 바느질되는 실 위치가 십자로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대각선으로 달면 될 거고, 직선으로 나오게 하고 싶으시면 같은 위치로 구멍을 넣어 주시면 돼요. 단추 구멍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 주신 다음에 반대쪽 단추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고 실을 당겨 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단추 구멍으로 바늘을 빼고 반대편으로 바늘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2~3번 같은 위치를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 한쪽 단추 구멍이 다 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게 4구멍 단추이기 때문에 반대쪽 단추 구멍에도 바늘을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보통의 단추는 여밈을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단추는 무늬로 쓸 거기 때문에 이 원단하고 단추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느질 할 때 실을 쫙 당겨서 공간이 없도록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뒤쪽에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잘라주시면 되죠.
이렇게 단추를 달아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단추를 옷의 여밈이나 약간의 공간을 두고 싶으실 때는 원단하고 단추구멍 사이에 기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거는 똑같이 위치로 단추 위치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단추를 잡으시고 바늘을 뒤쪽에서 앞쪽으로 뺍니다. 그리고 반대편 단추로 실을 빼주시죠. 자, 이렇게 요거를 두세 번 하세요. 두세 번 하는데 아까처럼 쫙 당겨주는 게 아니라 약간 여유가 있도록, 이게 단추가 이렇게 돌아간다 싶을 정도로 여유가 있도록, 자, 느슨하게 실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당기면 여기 약간의 공간이 보이시죠? 이 공간으로 기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실을 당겨서 매듭을 짓지만 이번에는 바늘을 원단으로 빼주세요. 자, 이렇게 단추 실 있는 부분으로 해서 실을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지금 여기 단추하고 실이 있죠? 이 부분은 실로 이렇게 두세 번 감아주시면 돼요. 실로 감으면 이 실이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단추가 원단하고 살짝 떠 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를 뒤쪽에서 원단 실 바로 옆으로 바늘을 넣어서 뒤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주시면 원단과 단추 사이에 공간이 생긴 거 보이시죠? 자, 매듭을 지어주고요. 노란색 단추는 원단과 단추 사이에 공간 없이 바짝 붙여서 달아준 거고요. 꽃무늬 단추는 여기 보시면 공간이 살짝 떠 있죠.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게 단추를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상품 안에 펠티지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이 펠티지를 가지고 원하는 무늬를 잘라서 바느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잘라보도록 할 건데요. 도안 없이 자르실 수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그냥 도안 없이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게 좀 어려워 그러면 공예용 펜, 수성펜이나 기화성 펜 같은 경우에는 그려놓으면 지워지는 펜들이 있어요. 그런 펜들을 사용을 하시면 지워지는 펜이기 때문에 뭐 아무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펜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런 연필 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연필은 지워지는 펜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잘랐을 때 어느 정도 자국이 남을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연하게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그려서 잘라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하트 모양을 그릴 거예요. 이 모양대로 재단을 해주시면 되죠. 잘라놓은 걸 보시면 여기 연필 자국이 보이시죠? 이런 경우에 뒷면으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원단은 펠티지이기 때문에 앞뒤가 똑같아요. 그런데 앞뒤가 있는 원단은 뒷면에서 도안을 그려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바느질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바탕 원단에 다른 무늬를 바느질할 때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바느질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홈질이나 박음질, 반박음질 이런 바느질을 이용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감침질로 바느질할 수도 있어요. 자, 차례대로 한번 볼까요? 자, 이 무늬를 제가 여기에다가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러면 원단을 이렇게 올려놓고 원단 안쪽에서, 원단이 끝이 여기 있죠? 원단 안쪽에서 원단의 이 끝부분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똑같이 바느질을 해주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홈질이죠. 자, 홈질로 바느질을 해볼까요?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뒤쪽에서 앞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 올려져 있는 원단에 테두리 선을 따라가면서 홈질을 바느질 하는데, 이게 지금 동그란 무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똑같아요. 자, 여기서 홈질로 진행 방향대로 한 땀 간격을 띄워서 바늘을 뒤로 넣고 빼시고, 그 다음에 뒤쪽에서 앞쪽으로 빼주시면 돼요. 바늘을 앞에서 뒤로 넣고 뒤에서 앞으로 빼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하실 수 있으시면 앞에서 뒤로 넣고 바로 빼는 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다른 원단을 올려서 바느질을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요 같은 위치에 제가 지금 홈질을 했지만 박음질이나 반박음질을 이용해서 똑같이 바느질 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느질할 위치에 이렇게 원단을 올려놓고 감침질로 바느질을 해볼 거예요. 감침질은 자, 어떻게 하냐면 바탕 원단하고 바느질할 원단을 흔들리지 않도록 잘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뒤쪽에서 이렇게 빼셔도 되고요. 아까는 뒤쪽에서 뺐죠. 그런데 지금은 매듭을 감춰줄 수 있기 때문에 올려져 있는 원단하고 바탕 원단 사이로 바늘을 빼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이 뒤쪽의 매듭을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어서 매듭을 숨겨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바늘이 앞에서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위치를 잡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실 바로 옆으로, 수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나와 있는 실 바로 옆으로 바늘이 들어가는데 위에 있는 원단으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바탕 원단만 통과가 돼요. 위에 얹어져 있는 원단 끝 위치에 바탕 원단으로만 바늘을 이렇게 넣어 주시는 거예요. 홈질이나 박음질 이런 것들은 위에 얹어지는 원단하고 바탕 원단이 같이 바늘이 통과가 되죠. 들어갈 때 나갈 때 전부 원단이 두 개가 같이 통과가 되는데 감침질은 바늘이 앞에서 뒤로 들어갈 때는 바탕 원단만 들어가는 거예요. 바탕 원단만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실을 빼주시고 나올 때는 바탕 원단하고 얹어지는 원단을 같이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당겨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실이 들어갈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실의 수평이 되는 위치로 해서 바탕 원단으로만 바늘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나올 때는 바탕 원단하고 위에 얹어지는 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바늘 모양이 이렇게 돼요. 당겨주시면 되죠. 자, 옆으로 바로 들어가서 밑으로 이렇게 바느질 하는 게 감침질이고요. 감침질을 예쁘게 바느질 하시려면 하트 위에 실이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가능하면 짧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바탕 원단으로 바늘이 들어갈 때 얹어지는 원단 바로 옆으로 들어가서 이 바탕 원단 쪽으로 실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 간격,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땀에서 두 번째 사이 간격 있죠. 이 간격은 조금 더 넓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실 간격은 상황에 따라서 더 넓어질 수도 있어요. 얘를 그냥 붙여놓는 용도로만 쓸 거다 그러면 간격이 늘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에다가 뭔가 다른 걸 안쪽에다 넣는다든지 힘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촘촘하게 바느질 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주시면 되시고요. 요 바늘땀의 길이가 짧게 나오려면 바늘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 원단에서 이렇게 통과가 될 때 여기 원단 끝에서 한 2mm 안쪽으로 해서 바늘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바늘이 이만큼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금 여기서 보이는 땀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바느질하는 게 예쁘게 바느질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바늘을 넣고 안쪽으로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을 살짝 당겨주시면 이 원단에 실이 딱 붙기 때문에 훨씬 더 예뻐요. 테두리 모양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똑같이 바느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쪽에서 매듭을 지어줄까요?
단추도 달아보고 나머지 부분들의 연습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안내선들을 따라서 원하는 바느질 방법을 충분히 연습을 해보세요. 푸프 바느질 실습 세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고자 한다면 여기 바깥 테두리 부분 있죠. 이 테두리 부분에 지금 삐져나와 있는 실들을 깔끔하게 잘라 주시고요. 지금 나와 있는 원단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접어서 폼질이나 박음질 등을 이용을 해서 이 내면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 주실 수도 있어요.